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회를 맡게 된 유니스트 입학팀의 김성효입니다. 네, 지금부터 유니스트 입학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 일단은 유니스트에 대한 앞부분의 간략한 홍보,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입학 전형,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트는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선도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이걸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연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아무래도 연구가 중심이 되는 대학이다 보니 이제 개교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연구 실력을 인정받아 라이든 랭킹 피인용도 상위 1% 논문 비율 부분에서 4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내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연구 실적의 바탕에는 물론 우수한 교수진이 있습니다. HCR이라고 불리는 세계 상위 1% 연구진에 국내 41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중 유니스트 교수님 6분이 선정되셨습니다. 이는 약 14%, 15%의 비율로서 유니스트 그만큼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진을 유니스트가 포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연구 실적에 기반에는 우수한 연구진뿐만 아니라 유니스트에는 우수한 연구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스트는 UCRF라고 불리는 연구지원본부를 통해 연구지원본부가 대학 지하에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저희 학교 지하에 있는데 이 시설에는 약 10,000여 대의 연구기기가 있으며 상당한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이러한 고가의 장비들은 학부생들은 사용하기가 다소 힘들 수 있으나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학부생일 때부터 유저 교육을 통해 이 고가의 장비들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BS 기초과학연구원 3개 캠퍼스단을 유치하면서 연구비를 연간 300억 원, 10년간 3,0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연구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하게 큰 금액을 유니스트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유니스트는 우수한 연구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술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3대 연구소를 3개 다 유치한 국내 유일의 대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일 3대 연구소 IBS뿐만 아니라 저차원 탄소 혁신센터, 첨단 소재 연구센터, 줄기세포 연구센터, 배터리 R&D 센터, 해수 자원화 센터, 복합재료 기술 연구센터 등 다양한 독자적인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소들이 교내에 있으며 우수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시설과 연구력을 바탕으로 유니스트는 최근 인공지능 연구에도 뛰어들며 인공지능 대학원을 유치하며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연구를 하면서 반도체 부분에서도 반도체 소재 부품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여 고급 반도체 인재 공급을 위해 우수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를 개소하면서 이제 3D 프린팅, 조직 공학 분야,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인 탄소 배출 저하하는 게 최근 가장 큰 이슈인데 유니스트는 이제 탄소 중립 융합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미 해당 분야에 있어서 많은 논문과 그리고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관들과 기업들이 유니스트에 이제 거액의 금액을 이제 지원을 하며 우수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니스트에 졸업을 한 유니스트 동문들이 어떤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유니스트는 학사 4,000명 이상, 석사 1,000명 이상, 박사 600명 이상을 배출하며 약 7,000명 가량의 누적 졸업 현황이 보이고요. 이제 취업 현황을 보시면 학부가 72.6%, 대학원이 86.5%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저희 학교를 졸업한 김태훈 학생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오픈 AI 개발자로 취업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근무 중이고요. 이제 아마존 재팬에 취업한 조찬울 학생, 퀄컴에 입사한 한충우 학생 등이 있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이제 얼마 전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로 임용되신 김진영 교수님, 경북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신 김지수 교수님, 그리고 퀄컴의 연구원으로 입사한 윤희인 연구원,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라는 영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교수로 재료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신 이제 시바 프라카시 생고단이라는 이제 외국인 교수님도 계시고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지금 부산의료센터장으로 지내고 계시는 이효정 센터장님도 유니스트 출신이십니다. 유니스트는 단순히 대학원 진학을 해가지고 연구원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창업도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원 창업만 해도 총 52개사, 학생 창업이 총 63개사로 이제 창업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부에서 한 팁스 기업에 유니스트에서 이제 창업한 창업 기업이 이제 20개 가량이 되고 이제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20개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클래스 101이라고 불리는 이제 취미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이제 그 취미 플랫폼 그 기업은 이제 학생이 창업한 기업으로 이제 학부생일 때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니스트의 대표적인 창업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스트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트는 이제 알려져 있다시피 1학년 때는 무학과로 이제 입학을 해서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이제 기초 과목 및 다양한 교양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학과를 가야 맞는지에 대한 그런 기초한 교과목을 성과적으로 배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본인이 전공을 선택하여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니스트 교육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전과가 자유롭다는 점이고요. 이제 전공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2학년 때 특정 학과를 들어보고 내가 맞지 않는다, 이렇다면 3학년 때 학과를 바꿔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그런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융합 전공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전공을 내가 해당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복수 전공, 부전공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에 지금 최근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전공과 AI 연계 교과목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프로토타입 지향 학습 모델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간 또는 6시간짜리 과목 6시간에 걸치는 교과목을 이제 4일에 걸쳐서 수강을 하면서 이제 해당 과목에 내가 흥미가 있고 그리고 해당 과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쪽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유니스트에 어떠한 학과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트는 총 3개 대학이 있고요. 그 안에 14개 학과가 있으며 2개의 학부가 있습니다. 이제 공과대학에는 기계공학과, 도시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에너지화학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이렇게 5가지 학과가 있고, 정보바이오 융합대학에는 디자인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산업공학과, 생명과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6가지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학대학에는 물리학과, 수리과학과, 화학과 이렇게 3가지 학과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과학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학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인문학부라고 해서 저희 1학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학과로 이제 소속이 없게 됩니다. 모든 1학년들은 인문학부 소속이 되며
인문학부에서 이제 본인의 전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니스트도 모든 대학이 그렇듯 이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유니스트의 경우 이제 해외 우수 기관, 우수 명문 대학들과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공과 관련 프로그램, 인문 관련 프로그램, 창업 관련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이제 연계된 학교, 연계된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과 관련 프로그램은 하버드 서머 시즌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하버드 공과대학에 가서 4주간 이제 연구 활동 그리고 이제 특강 그리고 이제 문화 체험 등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공과 관련해서는 요런 하버드 서머 시즌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인문학 관련해서는 캠브리지 처칠 칼리지 해서 영국에 가서 인문학 강의, 뭐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인문학 강의를 듣고 이제 문화 체험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것도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이제 어반 샴페인 캠퍼스에 가서 듣는 이제 4주간 듣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창업을 관련해서 이제 창업센터를 방문하고 창업 사례를 들으며 이제 멘토링, 연구소 등 방문을 통해 이제 각종 정보와 각종 정보 교류를 하고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이제 자기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 이러시면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강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IC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국제 봉사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돼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은 이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스트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떠한 연구들을 제공하는지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학부생 영합 연구 프로젝트라고 해서 UIRP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학년별 교과과정 연계된 이제 융합 전공 중심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창의적 문제 해결 향상 및 이제 사전 연구를 활동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듣게 되시면은 이제 뭐 프로젝트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인턴십 학점도 되고 이제 필요시 기숙사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스트가 밀고 있는 AI 프로그램 관련인데, 이제 인공지능 챌린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서 AI와 관련된 주제를 자율적으로 연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원 사항에도 앞서 말씀드렸듯 프로젝트 운영비, 이제 교내 팀별 지원 공간을 또 따로 마련해 드리고요. GPA 서버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도 지원이 되고 인턴십 학점도 인정이 되고 필요시 기숙사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코어 프로그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연구 프로그램과는 성향이 다소 다른 프로그램인데, 이제 3학년 이상의 학상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이제 지금 아래 보이신 이제 PPT에 보이시는 네이버, LG전자, 원익 IPS, 이제 고려아연이 올해 참여한 기업이고, 이 기업에 6개월간 인턴십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흔히 우리 인턴십이라고 하면 인턴을 나가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에게는 크게 이제 과제를 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이미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과제를 주어서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대학원이 아닌 취업을 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있어서는 이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고 이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니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유니스트는 창업을 굉장히 학생들에게 창업을 굉장히 이제 밀어주고 있는데, 이제 유니콘 프로젝트는 2인 이상의 학생 창업팀을 대상으로 이제 좋은 아이디어나 실제 창업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디어를 이제 발굴하게 하고 이제 요거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활동 지원금이 나가고요. 이제 유니스파크라고 해서 유니스트에는 창업 활동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요 전용 공간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기업가 정신, 단계별 맞춤형 창업 교육을 진행을 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고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문제점들을 피드백해주고 보완해주는 이러한 창업 교육이 시전되고요. 또 이제 창업 인턴십 학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스트에는 이제 새내기 학부라고 하는 이제 1학년들만 케어를 해주는 행정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내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1학년들이 유니스트에 왔을 때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케어를 해주는 이제 팀과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A 멘토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바로 윗 학번과 연결을 윗 학번 한 명과 이제 그 밑에 멘토 한 명, 멘티 6명에서 7명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전공 선택이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전공 상담 전담 교수님을 배정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화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화학과 교수님과 전공 상담을 받고 이제 화학과에 어떻게 진학을 하면 되고 화학과가 배우는 과목이 무엇이며 하고 있는 연구들이 무엇이다 라는 이러한 이렇게 멘토 상담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제도입니다. 유니스트는 이제 모든 신입생에게 학부생 학생 경비 월 13만 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이제 학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이제 유니스트는 다양한 장학 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교내 장학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외 장학제도도 있고요. 이제 유니스트는 이제 굉장히 특이하게 학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장학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장학제도 이외에도 각 학과에서 운영하는 장학제도를 통해 이제 전혀 금전적으로 걱정 없이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유니스트의 간략한 홍보였고요. 지금부터 2022학년도 유니스트 입학 전형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 이제 옆에 보이시는 원형 그래프는 작년도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제 작년에 435명을 선발하는데 지원자 4,077명이 지원을 해주며 경쟁률 9.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보시면 이제 19년도, 20년도, 21학년도 다 비슷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이는 거는 이제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지역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의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이고요. 이제 크게 차이가 이제 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일반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1의 비율을 이제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는 지원 고교 개수를 보시면 약 1000개 교 가량들이 이제 유니스트에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국에 약 1500 가량의 고교가 있는데 이제 1000개 이상의 고교들이 유니스트에 지원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거의 3분의 2 이상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유니스트에 한 명씩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주셔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럼 다음은 2021학년도 입학생 현황을 보실 건데요. 이제 유니스트는 경남,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소재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도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이제 약 30%의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저희 유니스트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지금 입학을 했고요. 이제 거리가 있다는 중부권, 이제 호남 제주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유니스트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유형별 현황을 보시면은요, 이제 합격생 고교 개수가 224개, 작년에 378명이 합격을 했고, 이제 일반고 학생이 223명으로 이제 그러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고, 남녀 현황을 보시면 저희는 거의 보통 항상 7대 3의 비율을 유지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약 8대 2의 남녀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22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을 이제 안내 드릴 건데요. 이제
2022학년도 입학 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이 추가되며 수능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여 10명 내외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 단계별 반영 비율이 좀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제 일반 전형, 고른 기회 전형,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00% 서류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특기자 전형은 서류 평가 60, 면접 평가 40으로 해서 요걸 합산한 결과에 따라 이제 특기자 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른 기회 전형에 이제 지원 자격이 하나 추가가 돼서 이제 소방 공무원의 자녀도 이제 고른 기회 전형에 지원 자격으로서 이제 소방 공무원의 자녀라면은 지원 자격이 생기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에서 4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제 정시 모집에서 10명 내외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합산하여 4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유니스트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시 모집 지원 6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고 정시 또한 군의 모집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수시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 대교협에 따라 이제 2021년 9월 10일 금요일부터 14일 화요일 6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면접 평가는 특기자 전형만 해당이 되고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대면 면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당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이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전형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공 계열에서 28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고 경영 계열에서 25명 내외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평가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평가 100%로 학업 역량,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 생활의 충실도 및 인성 등을 이제 과학기술 리더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인데 이제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이공계열에서 20명 내외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지원 자격은 앞에서 보신 일반 전형과 동일하고 이제 특기자 전형만의 지원 자격이 있냐라고 했을 때 수학, 과학 관련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하고 특정 분야의 우수한 결과물을 산출한 이력이 있다면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정 분야의 예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학교 졸업 이후 이제 이제 올림피아드 수상 이력,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경진 대회, 특허 발명, 창업 등을 한 이력이 있거나 이제 중학교 졸업 이후에 특이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 평가 60%로 이제 1단계 합격자를 이제 2배수 내외로 선발하여 이제 면접 평가 40%로 하여 이제 면접을 본 이후에 최종 합산하여 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의 우수성 또한 서류 평가에 이제 반영 요소로서 들어가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른 기회 전형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이공계열에서만 40명 내외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원 자격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직업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이렇게 세부 지원 자격 7가지가 있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100% 서류 평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제 보시면 요건 다 전형별 필수 서류입니다. 이제 전형별 필수 서류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이제 지역인재 전형, 특기자 일반 전형을 포함한 지역인재 전형, 특기자 전형,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의 기타 입증 자료가 선택 자료로서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일반 전형, 지역인재 전형, 고른 기회 전형의 경우 기타 입증 자료는 최대 2건, 8매 이내로 온라인 입력이 가능하시고요. 특기자 전형은 최대 3건, 10매 이내로 온라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서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서류 평가는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 생활 충실도 및 인성 등을 과학기술 리더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특기자 전형은 특정 분야의 우수성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네, 서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학업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교과 관련 활동 이력이 있느냐, 학년별 성적 추이가 어떠한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전반적인 교과 성적, 그리고 지원 계열에 대한 주요 교과 이수 이력, 이런 것들을 세부 평가 항목으로서 학업 역량 파트를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지원 계열의 관심은 지원 계열 관련 탐구 활동을 하였는가, 진로 탐색을 하였는가,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 그리고 자격증 인증 및 취득 사항 이런 것들을 세부 평가 항목으로 넣고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입니다. 이제 반영교과 이외의 성적이 어떠한가, 독서 활동, 그리고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 그리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 리더십 공동체 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심 이런 것들을 세부 평가 항목으로 넣고 이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면접 평가는 특기자 전형만 해당되지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면접 평가는 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평가위원들이 출제한 확인 사항을 이제 면접평가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이제 면접위원 2~3명이 30분 내외로 대면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된다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 확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교협 양식을 따르고 있고요. 이제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서 이제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제 작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입증자료 설명서입니다. 이제 이 기타 입증자료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선택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제출을 하셔도 되고 제출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출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만 합격을 하나요? 이런 게 아니라 제출을 안 해도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출 같은 경우는 선택 사항이라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기타 입증자료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 중 활동한 자료에 관하고요. 이제 공인 외국어 성적, 교회 수상 실적은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특기자 전형은 예외로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해당 부분만 복사하여 원본 대조필을 반드시 날인한 후에 온라인에 업로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입증 자료로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 일정입니다. 유니스트 정시 모집은 2021년도 12월 30일 목요일부터 22년도 1월 3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최종 합격자는 2022년도 2월 8일 화요일 이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수능 정시 전형, 수능 우수자 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로 선발을 할 계획이고요. 지원 자격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잘 확인 부탁드리는데, 이제 유니스트의 수능 반영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입니다. 수학 영역 같은 경우는 미적분 또는 기하 중에 택 하나를 해주셔야 되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교과의 1, 2 또는 2, 2가 응시가 필수가 됩니다. 즉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은 내가 물리 1을 선택했다면 이제 물리 2가 아닌 이제 화학 2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을 보시면 국어, 수학의 경우 표준 점수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등급별 점수, 과학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변환 표준 점수, 한국사 같은 경우는 등급별 점수입니다. 과학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2 과목을 선택할 경우 10%의 과중치가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출 방법은 아시다시피 이 5가지 를 이제 합산을 해서 산출을 할 거고요. 동점자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1이다 보니 1순위는 수능 성적 중 수학 영역 산출 점수 고득점, 2순위 경우 탐구 영역 산출 점수 고득점의 순으로 이제 동점자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최종 합격자는 수시 모집에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수시 모집과 경우 2021년도 12월 3일 금요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정시 모집의 경우 2022년도 2월 8일 화요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유니스트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내용 있거나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질문 보니 일반고에서 유니스트에 가려면 교과 전형으로 몇 등급 정도 되면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지금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 입학처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작년도 입학생의 이제 합격 평균대를 내가지고 저희가 업로드 해놨는데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일반고의 경우 1.3에서 1.8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평균대를 지원해주는 합격대 많은 평균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네, 자격증과 입증하고. 네, 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2022학년도 유니스트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